아모드 아벨이라는 아주 20대 초의 젊은 흑인 청년이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백인 셋이 이제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납치당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백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지역에서 자꾸 뭐가 물건이 없어지는 도둑놈이 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의심스럽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조지아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시민체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악법인데 악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여간 좀 근데 이들이 이제 시민체포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자경단이 돼가지고 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항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총을 쏴서 죽이는 총 쏴서 죽이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예. 따라갔던 셋 중에 한 명이 변호사인데 뒤에서 촬영을 다 한 겁니다. 상황을.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그 사건 벌어졌을 때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랬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작년 말에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이 범인들 중에 트래비스 맥마이클 아들이고요. 그레고리 맥마이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 맥마이클과 그레고리 맥마이클 두 부자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따라갔었던 윌리엄 로디 브라이언이라는 브라이언 변호사는 그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셋 다 종신형을 언도를 받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법정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 재판 내용은 바로 혐오 범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슈는 굉장히 또 다른 이슈입니다. 살인죄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데 혐오 범죄도 오늘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혐오 범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혐오 범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요. 뭐 이미 종신형을 언도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가중처벌이 어떻게 더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현장의 변호인들 이야기는 조지아주에서 연방 혐오 범죄가 법정에서 인정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아모드 아베리를 쫓아갔던 것이 흑인이었으니까 쫓아갔던 거였지 만약에 흑인이 아니라 다른 인종이었다면 백인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쫓아가서 총으로 쏠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배심원들한테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이 사람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쏜 거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배심원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와 있던 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그런 언행이 워낙에 많이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미국에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뭐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인종차별을 가지고 범죄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들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사건이 있었고요. 아틀란타에서도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사건을 인종 혐오 범죄라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에 이런 이제 혐오 범죄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범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범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종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생길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시안이라서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나 보다라는 그런 피해의식.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상대방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괜히. 종업원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괜히. 예. 하여간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 이런 거. 예. 걔네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눈 찢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놀림감이 됐다라고 생각할 문제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바로 받아치고 너 사과해라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냥 같이 웃고 넘겨야 되는 것인지,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삶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제가 지금 말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세 사람은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대신에 자신들이 살인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플리길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검찰 측하고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아모드 아베리의 부모님들이 플리길티 우린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로부터 혐오범죄다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나왔다. 법정에서 맥마이클 부자는 아베리가 이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민체포법에 따라서 그를 추격했던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베리가 총에 맞았을 때 훔친 물건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조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상황도 밝혀냈습니다. 무기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맨손으로 뛰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도둑놈이다 해가지고서는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많이 공정해져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유색인종인 우리들 스스로는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시는 한인 동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그 피해 의식을 가져서 나 스스로를 억지로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괜히 이제 드려보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민족의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혐오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